사회행위 취소 변호사 채무 이행을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금전 문제로 지인과 거래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측이 제때 갚지 않으면 친밀한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될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민사소송으로까지 분쟁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일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닉하였다면 결국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권한을 얻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사회행위의 정의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가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채무를 갚는 것이 채무자의 의무이자 마땅한 처사이지만 채무자가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였는데요. 물론 부득이하게 피치 못할 경제적 사정으로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환을 미루거나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피해를 보는 채권자는 금전을 빌리던 당시와 완전히 다른 채무자의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절망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 전문 사회행위 취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살펴보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일어날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와 같이 고의적인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지칭하며 쉽게 말하면 사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경우 채권자가 이를 다시 돌려놓으라는 요구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라 하였는데요. 채무자에게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사회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가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고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 평등주의가 침해받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단순 주장을 통해 승소하기 어려우므로 사회행위 취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 조건이나 자격이 모두 성립하는지 먼저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사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승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법정에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회행위로 판단하기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이 많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채권자가 패소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였죠. 따라서 사회행위 취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결정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관계와 상관없는 제3자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명확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회행위로 인해 채무보다 채무자 재산이 적어지는 경우에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조회가 소송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내면 채무자 재산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죠. 만일 이때 재산을 열람하고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소송의 증거자료로만 사용되지 않고 유출되거나 아동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오히려 채권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혼자서 소송에 대처하고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입증 자료를 준비하게 되면 증거를 수집할 때 미처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 위법으로 드러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행위 취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고 함께 세밀하고 철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였죠.
소송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진행하여 장기간 이어지는 민사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 역시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상당히 짧은 편이라 하는데요. 사행위를 알고 나서부터 1년, 법률행위가 벌어진 날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넘게 되면 소송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 사회행위 취소 변호사를 통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사회행위를 하였다고 밝혀지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손괴하거나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밝혀지는 경우이며 유죄 판결 시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 소액 심판 절차를 제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적적한 해결 방법이 상이하므로 사회행위 취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고 사회행위 취소 변호사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